안녕하세요. 푸드 아리나의 김형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무슨 식품이나 이런 거를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제 채널에 대한 지금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어쨌든 카메라 앞에 서니까 상당히 떨리고 더듬더듬 그럽니다. 여러분들께서 초기에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하고 야 재미없다 뭐 너 이런 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철학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왜 우리나라는 솔직히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거를 수출에 의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또한 자원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식품의 재료도 솔직히 쌀도 우리가 자급자족한 지 얼마 됐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쌀만 좀 그렇게 돼 있지 다른 거는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끌더라도 여러분께 이제부터는 제 채널을 운영 방안을 좀 새롭게 좀 바꿔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시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은 참 졸리고 좀 그렇잖아요. 저도 요즘에 다른 채널과 달리 저도 좀 아주 재미없고 좀 뭐랄까 하품만 나오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거를 막 갖다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직 기술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진실을 제 얼굴을 내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솔직히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런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댓글이 많이 달리면은 그 댓글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좋아하시는구나, 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주변은 없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도 아닙니다. 신문에 많이 우리가 나고 있는 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군인들의 식단이 진짜 엉망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식단을 준다는 건 정말 이 나라로서, 이 정부로서 참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민들의 식사하는 거를 보면은 대개 보면은 집에서 드시는 분이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대개 직장 생활이나 외부에 나가서 일하는 데 보면은 참 뭐랄까,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 그때보다도 점심 시간에 드시는 점심 단가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재료나 다른 부분은 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고수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상당히 각박하게
먹는 것부터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채널을 좀 봤습니다. 저는 다른 채널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뭐 식품, 주로 먹는 거죠. 먹는 걸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 뭐 다른 채널을 비하한다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 먹방이라는 그 뭐죠, 그 채널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유명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라든지 또 어느 집이 맛있다, 물론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맛이 있다는 집은 제가 찾아가서 그냥 먹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데 가서 뭐 고기의 질이 어떻다, 뭐 마블링이 어떻다, 아주 요새 그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맛을 즐기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음식이 어떤 그 기업이나 아니면 어느 그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고, 이 유행이, 그리고 그 맛을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맛을 글로벌 한다, K-푸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외국의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 맞게끔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음식을 또 그 뭐죠, 그 국제적인 어떤 수준하고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스를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솔직히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그 식품, 음식에 대한 카오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음식과 모든 걸 다 식품을 하는 우리 식품인들이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서로가 의견을 나누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리베리코라는 그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그 돼지고기는 솔직히 저기 포르투갈 뭐 스페인 그쪽에서 나는 돼지인데, 그게 돼지가 좀 특별하게, 여러분 돼지가 풀 먹고 자란 돼지 보셨습니까? 방목해 가지고 그쪽엔 그렇게 방목을 해서 키웁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이렇게 껴서 넣거나 아니면 저기 폴란드, 스페인, 독일,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그런 돼지고기는 아주 그 정형화된 틀에서 일정한 사료를 먹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도축이 돼서 출하되는 그런 고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장도 하나의 그 생산 공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베리코 그 고기가 많이 뜹니다. 그냥 우리는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어디서 봤으니까 그 고기가 거기서도 있겠지 하고 호기심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저는 리베리코 고기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기 맛을, 고유의 맛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불량식품,
뭐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뭐 면역력을 뭐 그거는 이거 특히 불량식품은 맛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도 사람의 입맛을 탁 땡기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뭐죠? 그 시각적으로도 이목을 끌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그 말씀을, 그러니까 고백 아닌 고백을 드리는 거는, 저는 그 식품에 대해서 정말 기초부터 정확히 그 기초를 해서 배워서, 지금 제가 이런 거는 좀 하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좀 기본이 탄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탄탄한 기본 하에 이 산업체에서 운영하는 그거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뉴스에서도 나온 그 기사지만은 우리나라 대졸 취업생 이공계하고 문과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문과는 뭐 40% 정도밖에 취업이 안 됩니다. 더 밑에 떨어지는 그 대학도 많습니다. 근데 이공계가 80%, 어떤 때는 90% 가깝게 취업을 합니다. 그러나 각 회사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 학교, 대학의 어떤 그 커리큘럼에 의해서 배우게 되면 옛날 그 뭐죠? 아주 기본적인 30년 전, 40년 전 그 노트에 의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도 제가 시작할 때도 그런 그 개념이 많았는데, 다행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외국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 갔을 때 거기에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입니다. 대학원 코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나온 사람하고 미국의 그 대학의 컴퓨터 공학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또 나왔죠. 한국에서 온 사람이 만났습니다. 대학원에서 만났습니다. 그 교수는 그 온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배경을 좀 알고 싶어서 30년 전에, 그것도 30년 전에 어느 프로그램을 짜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결과를 보고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 그것도 최고 좋은 대학에서의 그 배운 사람이, 졸업한 사람이 여기 와서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어떤 일반 대학에 있던 사람하고 대학원에서 서로 경합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이 한국에서 온 그 대학원 학생은 참 머리도 좋고 한국에서 최고 나왔어도 그걸 하는데 상당히 머뭇거리고 잘 풀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 그 학생은 자기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산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 그 현실을 몸에 익히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겁니다. 결과는 판이하게 틀렸죠. 미국 학생이 한국 학생, 특히 한국 학생은 미국 학생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학생도 깨우치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열심히 그걸 해서 더 좀 그 학문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까 그 어려운 그 환경에서 코피까지 흘러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할 때 비록 식품 분야였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어떤 뭐 교과서적인 걸로 배웁니다. 기본적인 뭐 A 1 플러스 1은 2다라, 또 A 플러스 B는 뭐 C다, 이런 거는 배웁니다. 그렇지만은 교수가 항상 자기의 노트가 아닌 저널이라든지 새로운 그 논문이라든지 뭐 저널이 뭐 논문하고 똑같지만 그거에 대한 숙제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가서 그 도서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마련해 놓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주면은 저도 그 가서 뭐 지금 영어가 많이 좋지는 뭐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걸 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을 치르면은 교과서에 있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을 잘 배운 학생은 그 논문은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과제를 시험 문제를 내주면 너는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볼 때 문제 해결 능력이 그쪽에서 배운 사람들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기업들은 대학의 그 졸업생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왜 이렇게 현재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 산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 80% 이상 90% 가까운 졸업생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켜야 된답니다. 얼마나 시간과 금액적으로 낭비겠습니까? 왜 대학에서는 지금의 어떤 2020년도, 2000년대 이상의 거기에 새로운 논문과 새로운 어떤 학설이라든지 새로운 그 방법에 대한 그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질 않는 건지, 또 학생들이 그런 걸 알면서 한다면 솔직히 밖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잡담하고 어디 가서 놀러 가고 뭐 MT 가고 이럴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그 자기가 진짜 외국 같으면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온 거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실력을 키워서 그 노력을 무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교수의 노트, 그걸 배운 또 그 제자가 또 그 노트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컴퓨터, 반도체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그 주도적으로 미는 그런 재벌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 그 큰 기업의 대기업에는 반도체나 컴퓨터에는 자기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거진 반 이상이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연구소에. 왜냐? 너무 동떨어진 그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그 대학에 다니고 또 졸업한 자녀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배워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무슨 취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 그다음에 교육부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은 자사고 보내고 해외 유학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라가 망할 망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모든 교육, 문화, 모든 분야를 정치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하는 그런 정치하에 그 여성처럼 우리나라 모든 부분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 채널을 다른 좀 다르게 이렇게 식품,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거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좀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나오는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아닌 거는 딱 어느 회사 집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큰 업체라고 그래서 나오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걱정은, 요즘 여러분들 다이어트다 또 그래서 되게 영양 성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영양 성분표 달고 나와 있는 그 제품들, 그거 전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는 그 나라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제품 하나를 냈으면 그 영양 성분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회사들이 의뢰를 할 때 그 비슷한 식품 아니면 경쟁사 제품의 영양 성분표 똑같이 만들어 보냅니다. 이거를 왜 거기다 넣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표기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 가득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런 분야에서 한다면은 대폭 그런 쓸데없는 거는 다 없애고, 과연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그거 정확하게 쓰고, 퍼센티지 그런 거 필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산 옥수수 전분을 썼다. 그러면 미국산. 거기에 김치 분말을 썼다. 중국산 쓰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그 제품이 뭐가 문제인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 성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식약청에서는 그 영양 성분만 검사를 해도 아마 거진 80% 전체가 아마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어떻고 그 뒤에 보면은 그걸 만드는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또 그 대기업의 공장은 F1, F2, F3 거기서 쓰는 또 재료가 다 동일. 그거 하는 사람들을 누가 어서 하느냐? 되게 QC에서 많이 합니다. 퀄리티 컨트롤 하는 부서에서. 근데 그거 하다가 진짜 퀄리티 컨트롤을 못하고 그냥 사무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도리어 반도체나 이런 것처럼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빠르죠. 새로운 모델 나오고 노트북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식품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품은 그만큼의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생산하려면 들어오는 여러 나라에서 다 수입되어 온 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올 때마다 검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펜 떼가지고 쳐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사장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식품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뭔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과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될 이런 식품에 건전하고 신선하게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을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더 심하게 할 겁니다. 뭐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도 저는 할 겁니다. 제 새로운 고백과 다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방송을 보실 때 좀 지루하고 좀 재미없고 그렇지만 좀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 그게 맞다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